칸 국제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귀국했습니다. 공 감독은 공항회견에서 이번 수상은 한국 영화 100년에 대한 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을 대상으로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정기 감사도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사고로 숨진 고 최종근 하사의 연결식이 유가족과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엄수됐습니다. 잠시 뒤에는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안장식이 거행됩니다. 동료 교수의 과목을 수강하는 아들에게 옛날 시험 문제를 빼돌려 넘겨준 교수와 지인의 딸을 조교로 부정 채용한 교수들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노조 집회 등 최근 집회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폭력 시위를 선동한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과 관련한 뉴스부터 알아보죠.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보안심사위원회에 이어서 이번 주 안에 자체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왕선택 기자. 네, 외교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사와 징계 일정이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 절차의 경우 외교부와 청와대 합동감찰반의 현지 감사 활동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하고 오늘부터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취임 인사차 외교부 기자실을 방문한 계기에 이번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한 조사가 마무리됐고 오늘 오후 보안심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보안 업무 규정 시행 세칙에 따라서 보안 담당관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세영 제1차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보안심사위원회에 이어서 이번 주 목요일쯤 외교부 징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외교부는 주요 공관의 경우 공사직급의 경우 인사혁신처로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올리는데 공사 참사관 이하의 경우는 외교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는 인사혁신처로 사안을 이관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징계 전망은 문제 외교관 K씨가 이미 기밀 유출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중징계, 즉 정직 이상,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가 예상됩니다. 네,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 이건 강경화 장관의 지시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강경화 장관 지난 토요일 프랑스 파리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마는 어제도 청사로 출근을 해서 외교부 고위 관부들과 함께 기밀 유출 사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조세영 제1차관은 외교부 감사반이 워싱턴 현지에서 조사한 결과 그리고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은 징계와 관련한 절차 개시를 지시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번 사안을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특히 온정주의에 흘러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K씨에 대해서는 행정부 차원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별도로 사법 처벌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행법은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K씨 말고도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돌려본 다른 외교관에 대한 징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공당으로서 책임지고 마땅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국가기밀을 의도적으로 누설해 한국 외교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고한 한미 관계와 두 정상의 신뢰를 흔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외교 무능 숨기기에 급급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 동맹이 훼손됐다는 게 본질이고 정부 여당은 강효상 의원의 발표 때는 사실 무근이라더니 이후 기밀 누설로 고발했다며 자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공개회의에서 당내 투톱이라 할 수 있는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당대표 퇴진 여부와 혁신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손 대표가 강하게 유감을 나타내자 오신환 원내대표는 독선적인 당 운영은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퇴진 없습니다. 이선 후퇴 없습니다. 대표의 퇴진을 전제로 한 혁신위 구성 애초에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원내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 대표가 퇴진을 하지 않는 이상 혁신위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갈라지는 게 낫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크게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당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단과 독선으로 혼자 당을 운영하면 어찌 정상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뭉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 대표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에서 실시되는 을지 태극 연습에 대해 방어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매체가 잇따라 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번 훈련도 조정된 규모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도쿄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1번째,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 때에 이어 두 번째 이루어진 미일 정상회담입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 긴밀한 연대와 굳건한 동맹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양국 현안인 무역 협상 문제와 미국과 대립 중인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한 데 대해 북한은 궤변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주권 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전면 부정하는 불법 무도한 것으로서 북한은 한 번도 인정하거나 구속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가기 마련인데 탄도 기술을 이용하는 발사 그 자체를 금지하라는 것은 결국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나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군 청해부대 입항 환영 행사에서 헛줄 사고로 숨진 고 최종근 하사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해군은 오늘 경남 창원시 해군 해양의료원에서 해군 작전사령관 주관으로 연결식을 진행했습니다. 연결식에는 유가족과 최영함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최 하사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앞서 해군은 고 최종근 병장에게 1계급 추소와 함께 순직 처리했습니다. 해군은 청해부대 귀환 행사 도중에 끊어진 정방용 밧줄인 헛줄은 규격을 통과한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오늘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사고가 난 헛줄은 나일론 재질로 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일론 재질의 헛줄이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내구 연한은 확인해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동료 교수의 과목을 수강하는 아들에게 과거 시험 문제를 빼돌려 넘겨준 교수와 지인의 딸을 조교로 부정 채용한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62살 이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고 속여 동료 교수로부터 과거 시험 문제 등을 받아 아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대학 교수 51살 차모 씨 등 2명은 지난 2017년 전직 대학 교직원으로부터 자신의 딸을 조교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집회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폭력 시위를 선동한 민주노총 집행부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맞아 경찰관들이 다쳤다면서 폭력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시위자들을 모두 추적해 수사하고 이를 선동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다고 할 정도로 세대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20대인 90년대생은 특히 이전과는 확실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들이 왜 다른지를 알고 이해해보려는 분위기가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 회사의 요청에 맞춘 상황극을 선보이는 기업교육 드라마 연습 현장입니다. 친하게 지내는 게 싫은가? 아닙니다. 그럼 뭐야? 수강장 얘기 하자 해. 굳이 직장 동료들이랑 친해져야 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 저도 회사에서는 일 열심히 하고 개인의 시간은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아니 그럼 나는 뭐 요즘 트렌드를 모르는 난 뭐 노땅이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회사 안에서의 세대 갈등이 주제인데 최근 부쩍 이 소재를 다뤄달라는 요청이 늘었습니다. 한 1, 2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세대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죠. 회사에 대한 충성과 야근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성세대와는 다른 요즘 세대의 모습은 CF에서도 그려집니다. 그리고 옆 팀장이 저녁 뭐 시켜줄까? 그랬더니 퇴근시켜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대기업에서 신입교육을 담당하던 저자가 90년대생의 생각을 알기 위해 쓴 책은 상사들의 필독서라는 별칭까지 얻으며 10만 부 넘게 팔려나갔습니다. 회사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고 구성원은 남이야. 어차피 남이고 우리는 돈을 주는 만큼만 일할 거야라고 말을 하는 부분들이 나쁜 조직 문화라든가 예를 들면 헌신하면 헌신작이 되는 이런 조직 문화들 너무도 많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봐왔기 때문에 휴가를 다 쓰는 건 눈치 보이는 일이고 후배가 눈앞에 고기를 굽지 않으면 화가 난다는 등의 질문에 답해보는 이른바 꼰대 체크 리스트도 등장했습니다.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세대 간의 갈등. 그저 차이를 단정해버리는 것에서 한 발 나아가 90년대생이 왜 다른지를 이해해보려는 바람이 우리 사회에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수없이 이제 희생을 강요하거나 5시간 더 일하면 안 돼. 네가 이런 것 좀 해보면 어때? 희생을 하고 충성을 하는 거라고 했던 수많은 폭력적인 대화들이 이제는 이들에게 따스함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변화한다면 이들이 이제 긍정적인 변화를 먼저 할 수 있겠죠. YTN 이진입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